안녕하세요, 곽고래 성훈입니다. 야, 얘네들은 이렇게 이 밤을 보내나 봅니다. 와, 이 풀 어찌 감당하노? 농막 가는 길인데, 아이고, 다시 예초기 들고 술 쳐야 되겠습니다. 와, 온 사방에서 저기서도 물소리 들리고 온 사방에서 물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쪽 산 밑으로도 농막 옆으로도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게 내려오고 있어. 여기도 물이, 아이고, 그만큼 비가 온다? 이런 얘기죠. 아, 지금은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비가 이제 더 이상 안 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한꺼번에 퍼붓다가 멈추고 퍼붓다가 멈추고를 반복하니까. 잘 기억하네. 자, 요 놈들, 소문 활짝 열어놓은 놈이죠. 비가 오니까 안 나오겠지만. 자, 삼상짜리죠. 밑에를 완전 소문을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밖으로 나오는 놈들이 좀 비가 와서 그러겠지만, 아이고, 요 놈은 아닌가 봅니다. 요 놈은 문을 완전히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상을 올렸다가 개상으로 내리는 놈인데 계속해서 앞에 겹겹이 쌓고 있습니다. 와, 평상시에 이렇게 봉장에서 물이 내려오면 정말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근데 평상시에는 물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비가 올 때만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곳이 거의 마사다 보니까 흙이 엄청나게 쓸려 내려가요. 여기는 제 봉장의 맨 안쪽이죠. 하하, 달팽이. 자, 서양종 꿀벌. 우리는 이걸 양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양봉이라는 건 벌을 기른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서양종이나 동양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양봉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양봉인데, 쉽게 말하면 동양종 꿀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뭔가 좀 특별해지고자 해서 만든 게 토종이라는 말을 썼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겁니다. 자, 양봉은 꿀을 언제 채취하죠? 6월달, 아마 6월달이 끝일 겁니다.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달, 6월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양종 꿀벌이 왜 멸시를 받냐? 물꿀을 따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거예요.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아까시 꿀이 나오는 철이에요. 우리나라의 꿀의 생산량의 70%, 80%, 70%일 거예요, 아마. 7, 80%는 아카시 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량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30%가 야생화죠. 그래서 서양종 꿀벌은 6월달 정도면 꿀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서양종 꿀벌의 특성이 뭐죠? 꿀이 적은 놈보다 다량의 꿀이 나오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서양종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아카시꿀, 두 번째 야생화. 자, 야생화가 한참 필 때죠. 이때 동양종과 서양종, 토종벌과 서양종이 나눠 먹습니다. 동양종 꿀벌이 채취하는 꿀은 서양종이 채취를 못한다? 걔 좆바는 소리입니다. 서양종은 그 어떤 꿀이든 다 채취를 합니다. 그러나 동양종은 서양종이 채취하는 꿀을 약 70% 차지하는 아카시를 채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꿀량이 적은 거예요. 자, 아카시 꿀을 채취하고 나면 뭐가 남죠? 야생화입니다. 자, 서로 나눠 먹게 합니다. 그 30%를 서로 나눠 먹게 한다는 얘기죠. 동양종, 토종벌하고 서양종 꿀벌이. 자, 그리고 나면 이게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밤꿀입니다. 약으로 쓴다고 그러죠. 자, 밤꿀이 끝나고 나면 또 뭘 하죠? 이제는 사양수를 먹입니다. 이건 서양종, 양봉을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왜? 꿀을 모두 뺏었기 때문에 설탕물을 주는 거죠. 설탕물을 주는 와중에 이 꿀벌들은 야생화를 채취해 와서 설탕과 섞어서 새끼들을 길러냅니다. 자, 이제 끝났죠. 꿀 채밀이 끝났어요. 근데 서양종 꿀벌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아카시 꿀만 채취하고 그 다음부터 사양 꿀을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사양 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꿀을 빼냅니다. 이건 사양 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죠. 사양 꿀, 즉 설탕 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분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우리가 아는 설탕을 가지고 꿀을 만들었다 해서 설탕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사양꿀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종 꿀벌은 양봉은 나눠져 있어요. 꿀이. 그러니까 그 꿀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양봉도 야생화를 채취합니다. 야생화를 채취하기 때문에 동양종 꿀벌하고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효소 차이는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서양종 꿀벌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끝났어요. 사양 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꿀을 채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봉의 특성이에요. 그때부터는 벌을 나누는 거죠. 벌을 나누거나 또 진드기 잡이를 하거나 밥장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월동 포장할 때까지 꿀을 채취하지 않습니다. 뭐 혹자는 감노꿀이 있다 이런 개 좆바는 소리를 하는데 감노는 꿀이 아닙니다. 그래 감노를 먹는 멍청한 것들도 많습니다. 감노는 꿀이 아니다. 그래서 꿀 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감당할 수 없는 감노, 불필요한 이 단맛이 나는 이 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대로 놔두면 꿀벌이 설사병이 걸리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노꿀을 모두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감노꿀은 꿀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종 꿀벌의 꿀은 아카시 꿀, 야생화, 밤꿀, 그 다음에 사양꿀, 이렇게 네 가지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즉 감노라는 것은 꿀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서양종 꿀벌은 모든 게 끝났어요. 자, 토종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채미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1년에 한 번씩만 채미를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물론 대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량된 토종벌 벌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합니다. 물론 3단 4단 올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공간을 케어할까요? 이 벌들이 케어를 못합니다. 자, 그 공간을 케어를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물꿀을 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꿀을 채취하면 서양종 벌꿀보다 더 핫바리라는 얘기죠. 결국 개량 토종 벌통 가지고 토종벌을 키우는 자들은 이미 물꿀을 채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 때나 농약을 쳐버리죠. 합봉을 하면서 농약을 치죠.
진드기, 없는 진드기 잡는다고 진드기 스트립제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건 토종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소충을 감당을 못합니다. 계량벌통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소충 잡는다고 또 농약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벌들이 계속 꿀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종꿀은 가을에만 숙성을 한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량이 밖에서 썩어 나가는데 밖에서 보관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죠. 왜 이들은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을까? 왜 동양종, 토종벌은 왜 가을에 꿀이 숙성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죠. 자, 그 이유가 뭐죠? 벌들은 자기네 새끼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일정량의 꿀을 밀봉하지 않습니다. 즉 19% 정도로 수분을 증발시킨 뒤에 그 꿀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죠. 왜? 태어나는 새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꿀이고 그 꿀을 다량으로 먹어치웁니다. 자, 지금같이 비가 오는 우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벌통 안의 꿀을 다 파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량 토종벌통 가지고 벌을 키우는 자들은 이 장마가 오기 전에 양봉과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또 우기겠지요. 이 새끼들은. 근데 사실입니다. 비 오기 전에 토종꿀을 채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대접받을 수 있는 꿀인가요? 토종꿀이? 대접받을 수 없는 꿀입니다. 왜? 토종꿀이 대접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숙성. 완전한 숙성을 해놓은 것을 채취하기 때문에 토종꿀이 지금까지 대접을 받은 거죠. 양봉은 그게 귀찮으니까, 완전한 숙성 뒤에 채미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드니까, 그러니까 물꿀을 채취하기 시작한 거고, 지금 토종벌을 키우는 자들이 이와 같이 물꿀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죠. 토종벌은 가을쯤에 숙성을 한대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음식이 바깥에서 상할 판인데 그냥 상온에 유지하라고 그냥 놔둡니까? 그럼 벌들은 바보입니까? 지네들이 먹을 꿀도 아닌데 숙성을 하지 않고 밀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생각해요? 이건 바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 야생화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야생화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한 야생화 꿀을 가져올 곳이 없습니다. 가져올 곳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야생화가 피었을 때 저장해 놓은 모든 꿀들을 자기네들 새끼들을 위해서 밀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숙성을 가을에 하는 게 아니라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밀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새끼들이 태어나서 그 꿀을 파먹고 다시 또 꿀을 채집해 와서 그 자리에 또 쟁이고, 이걸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토종벌이 숙성을 가을에 시킨다, 이 말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가져다 놓은 꿀을 어린 벌들이 다 파먹었기 때문에 또 외역공들은 나가서 꿀을 채취해 갖고 옵니다. 왜? 계절마다 조금씩 꿀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 꿀을 가지고 또 자기네 후손들을 먹여 살리고 또 꿀을 채취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와중에 조금씩 상단의 꿀을 조금씩 쟁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숙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 하단은 숙성을 시키지 않고 수분을 19%로 유지해 주는 겁니다. 왜?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해 가다가 가을쯤에, 우리가 아는 그 가을쯤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들꽃이나 곡식들 모든 것들이 이제 가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때 꿀이 좀 다량으로 나옵니다. 결국 토종벌이 생산하는
봄부터 생산한 이 꿀들은 새끼들을 키우고 분봉을 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금씩 채취해 온 그 꿀을 새끼들이 먹고 남고를 반복하다 결국 가을에 다량으로 들어오는 그 꿀을 수집을 해서 밀봉이 들어가는 겁니다. 밀봉을 해야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토종꿀이 그만한 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대박통을 하는 자들이, 토종꿀 대박통을 하는 자들이 그 맨 하단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 문은 무슨 역할을 하냐? 벌을 들여다보는 역할도 하지만 그 안에 설탕물을, 그릇을 넣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박통이 계속해서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까지 올라가는 건 밑에서 설탕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과 자연의 야산의 들꽃이 함께 채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종꿀이 대접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다. 숙성꿀. 그러나 현재 계량 토종벌통을 가지고 토종꿀을 하는 자들은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동양중의 토종꿀과 서양중의 야생화라고 해야죠. 토종벌의 야생화 꿀과, 왜? 그들은 그걸 자파꿀이라고 합니다. 왜 자파라고 하죠? 모든 꽃에서 조금씩 가져온, 다양한 식물들에서 가져온 영양분을 쟁여놨다. 그래서 이걸 자파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양종 꿀벌이 야생화, 이거는 자파꿀 아닐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파꿀입니다. 어감이 좋지 않아서 야생화로 바꾸고 있는 거죠. 토종벌의 꿀맛이 약간 쌉스름합니다. 그럼 서양종 꿀벌의 야생화는 쌉스름하지 않나요? 얘네들도 쌉스름합니다. 그러나 그 맛이, 쌉스름한 맛이 좀 연합니다. 왜 그렇죠? 아카시 꽃이 지고 난 뒤에 야생화가 필 때는 꿀량이 어느 정도 됩니다.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에 서양종 꿀벌은 꿀이 다량으로 나오는 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쌉스름한 맛이 그만큼 적은 거고, 이 토종벌은 아카시 꿀을 채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구장창 꿀을 계속해서 수집을 해야 되고, 그 수집해온 꿀들은 새끼들이 먹고 소멸됩니다. 소진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소진되고, 쟁이고 먹고 소진되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토종벌은 1년에 한 대박 따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얻는 겁니다. 이들이 가을에 약간 다량의 꿀이 나옵니다. 화분과 꿀이 나올 때 이걸 가지고 와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할 때 이미 생산은 끝난 겁니다. 새끼들 키우는 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꿀을 그때부터는 보관이 아니고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숙성을 시켜서 월동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들은 숙성을 시키지 못합니다. 왜? 새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의심은 안 해봤나요? 자, 잘 보세요. 왜 토종벌이 산기슭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고 왜 들판으로 내려올까요? 의심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 한번 해보세요. 왜 들판으로 기어 내려올까요? 자기네들의, 쉽게 말하면 경쟁 상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서양종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양봉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이 경쟁을 예전보다 좀 덜하는 거죠. 그래서 산기슭으로 들어가서 짬박해서 숨어 살던 토종벌이 들판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는 서양종 꿀벌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토종벌은 먹이 경쟁에서 지네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산기슭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이제 들판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토종벌을 가지고 계량 토종 벌통 가지고 꿀을 생산한다? 물꿀입니다.
토종꿀이 핫바리인 이유가 이제는 생긴 거죠. 예전에는 이 야생화를 걷어들여서 새끼들을 키우다가 가을 되면 설탕과 야생화를 함께 섞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숙성을 시켰고 밀봉을 했습니다. 그 꿀이 설탕이 섞이지 않았다 웃기는, 그건 개 좆바는 소리예요. 설탕을 처먹여 놓고 설탕이 섞이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토종꿀을 채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설탕이 기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벌들은 자기네들 종족이 사라지지 않게끔 그만한 양의 밥을 저장합니다. 그 이상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딴 소리를 하는 새끼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당신 말대로 벌들이 먹고 약간 남을 정도의 꿀밖에 저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6단 7단이 설탕을 먹인다고 올라가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놈들이 하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까지, 그 이유까지 언급해주면 나중에 거꾸로 생지랄 할 거니까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토종꿀을 비싸게 사쳐먹는 호구들 정신 차리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